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토트넘이 벌리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사실 토트넘이 최근에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승리를 좀 거둘 수 있는 팀?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는 웨스트햄과 벌리 이 리그 두 경기에서 승점 1점밖에 얻지 못하면서 글쎄요. 도르트문트전 승리의 그런 분위기를 한 게임 만에 푹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제 프랭크 감독이 도르트문트전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펜스를 약간 수비형 윙어처럼 사용하면서 수비 시에는 5백 그리고 빌드업할 때는 이제 왼쪽 센터백을 조금 높게 올리고 스펜스를 윙어 자리까지 밀어 올려서 4-2-3-1 내지는 4-4-2 형태로 그런 식으로 빌드업을 해보자.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도르트문트전과 똑같이 나왔습니다만 글쎄요. 결국엔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요. 사실 저는 솔직히 웨스트햄전보다는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트햄전은 제가 막 그때 화도 내고 그랬는데 그때는 진짜 축구 같지 않은 축구를 봐서 너무 화가 났던 거고, 이게 참 웃긴 게 토트넘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다?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토트넘이 이 정도 게임을 했어요. 그러면 막 난리 날 거예요. 와, 뭐냐, 이렇게 못하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데, 이게 웨스트햄전이라는 최저점이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도 웨스트햄보단 나았네라는 생각 드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일단은 토트넘이 지난 시즌 리그 17위 했던 건 매우 특수한 상황이고, 지금도 리그 14위? 요 정도의 순위잖아요? 이것도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뭔가 여기에 젖어들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 스며들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좀 적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트넘은 원래 이런 팀이 아닙니다. 손흥민, 케인 이전에도 리그 10위 안에는 거의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토트넘 일단 리그 5경기 연속 무승, 그리고 벌리, 웨스트햄 상대로 승점 많이 얻지 못하면서 요렇게 되면은 토트넘이 잡을 수 있는 팀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일단 오늘 경기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토트넘이 약간의 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됐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백스리로 나오더라도 이 백스리 그리고 그 다음 라인까지 가는 빌드업이 사실 부드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벌리가 앞쪽으로 압박 들어왔을 때 짧게 풀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느끼는 느낌? 그래서 토트넘이 그걸 못 푸니까 다시 뒤로 백패스를 하면 누가 킥을 하냐? 비카리오가 킥을 하게 되죠. 토트넘에서 발밑이 가장 안 좋은 선수한테 계속 킥을 맡기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나와버립니다. 그럼 또 비카리오가 킥을 못 차면 또 토트넘이 공 잃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토트넘이 원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프랭크 감독도 우리는 비카리오 위주로 갈 거야, 비카리오 킥 위주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뒤로 한 칸씩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비카리오가 킥하게 되는 상황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비카리오가 너무 안 좋아요, 킥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어떤 골키퍼의 발밑 이라는 건 보통은 롱킥 말고 상대가 압박 왔을 때 가까운 선수한테 짧은 패스 주고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당황하지 않고 공을 잘 준다, 이럴 때 발밑이 좋다는 표현을 하죠. 근데 비카리오는 그거는 당연히 좋지 않고 그냥 압박 없을 때 롱킥을 찰 때 원하는 지점으로 공을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이거는 글쎄요, 지금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주전 키퍼 중에 비카리오가 저는 그런 킥에서는 압도적으로 꼴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카리오보다 그런 롱킥을 못 차는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비카리오가 그걸 압도할 만큼 엄청 세이브를 잘하냐? 요새는 사실 그런 느낌 아니긴 하거든요. 오늘 그래도 브로야의 슈팅을 하나 맞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 비카리오 문제는 좀 계속된다. 근데 저는 궁금한 거죠. 아니, 비카리오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킨스키를 쓰지 못할 만큼 킨스키가 연습에서 못하나? 훈련에서 그렇게 프랭크 감독한테 믿음을 못 주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의 골키퍼 어떤 뎁스, 퀄리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심각한 상황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벌리의 골키퍼인 두브라부카. 사실 오늘 토트넘이 뭐 좋은 공격 찬스를 꽤 맞긴 했어요. 근데 두브라부카가 너무 잘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을 구하려는 골키퍼와 이 킥으로 되게 소유권을 많이 내주는 골키퍼, 이렇게 둘이 비교되니까 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토트넘이 뒷공간 패스에서 공을 잃는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뒷공간을 한 번에 때려줄 제대로 된 패서가 없다고 해야 되나? 사실 갤러거 투박하고 비수마 되게 좋은데 비수마가 롱킥을 많이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몬스나 오도베르 이런 선수들이 뒷공간 침투할 때 거기다가 떨궈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을 오른쪽 측면에서는 원래 포로가 담당을 했었는데 오늘 포로가 전반전 끝나고 교체가 되기도 했고, 또 포로도 냉정하게 엄청 좋았을 때 포로가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포로가 했던 역할을 스펜스가 했었는데 오늘 스펜스는 뒷공간 패스 거의 다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또 소유권 잃고 벌리가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토트넘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뭐 공격을 엄청 만들어서 넣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그동안의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 저는 오케이, 우리가 미드필더 숫자 하나 부족하더라도 수비 숫자 하나 늘려서 수비 단단하게 가자, 요 아이디어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토트넘은 공격에서 잘 안 되니까 그냥 수비를 더 빡세게 해서 세트피스나 크로스 플레이로 그냥 계속 변수를 만드는 그런 걸로 해보자, 그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이 실점을 해버리는 거는 사실 그런 컨셉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럼에도 오늘 토트넘 선수들에서 좋은 선수들을 얘기해보자면 저는 비수마 아주 괜찮게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토트넘 미드필더들, 그레이, 베리발, 갤러거, 어떤 팔리냐? 이런 선수들로 공통점을 하나 딱 잡아서 떠올리면 저는 약간의 투박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비수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기본기 자체가 남다르다. 터치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깔끔하고 공을 촥 차분하게 잡아놓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첫 터치에서 본인이 공을 쫙 끌어당겨 놓다 보니까 그 다음 패스는 더 여유 있는 상황에서 나갈 수 있죠. 그나마 이제 토트넘이 다행인 건 비수마가 어쨌든 간 지금 벤탄쿠르 없을 때 돌아온 거, 그리고 비수마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공을 돌리는 게 어느 정도 됐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봤고요. 그 다음에 솔랑키도 저는 나름 괜찮게 봤습니다. 솔랑키는 비카리오의 킥이 조금만 더 좋다면 저는 몇 개 더 따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랑키가 확실히 공 오기 전에 공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위치를 되게 잘 잡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떨어질 위치에 가가지고 등을 일단 상대 센터백 가슴에 박아버려요. 이렇게 꽝! 뒤로 박으면서 민 다음에 그 공을 발로 잡는 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 하나는 땅에 박아놓고 발 하나만 이렇게 발레처럼 이렇게 딱 뒤로 빼가지고 잡는 거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근데 솔랑키가 어쨌든 등으로 뒤로 밀어내는 힘도 있고 발로 공을 잡을 만큼의 그런 미세한 컨트롤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솔랑키가 토트넘 톱 중에서는 가장 완성형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도베르가 저는 그래도 토트넘에서 적응도가 더 올라가고 있다고 느껴요. 일단 빠르고 1대1 오늘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뭐 로메로 크로스도 오도베르였잖아요. 그래서 오도베르는 확실히 토트넘에 잘 적응하고 있고 좌우 모두 괜찮게 쓸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토트넘에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반더벤하고 로메로가 득점한 거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는데 사실 이게 토트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골을 계속 지금 수비수만 넣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 최근에도 뭐 벤 데이비스가 넣은 거 기억나고, 뭐 로메로 저기 뉴캐슬 전에 2골 넣은 거 기억나고, 오늘도 반더벤 로메로가 넣고. 그러니까 수비수가 골을 넣었다는 상황이 뭐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공격 상황이 아닌 거죠. 보통은 수비수가 뒤쪽에 버티고 이제 공격수들이 앞에 가 있잖아요. 근데 수비수가 골을 넣었다? 그 말은 즉 수비수가 골대와 가깝다란 말이죠. 근데 수비수가 골대와 가깝다는 말은 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막판에 어쩔 수 없이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들어가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토트넘이 지금 상황에서
반등을 할 수 있으려면 본인이 득점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무기는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냉정하게 토트넘이 공격하려는 루트는 개인 능력이 통하지 않으면 뭔가 찬스가 잘 안 나는? 오늘 어쨌든 시몬스 골대 맞춘 것도 오도베르가 1대1을 뚫었기 때문에 거기 안까지 깊숙하게 공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 개인 능력 해서 잘하는 것도 축구 아니냐? 그 말씀도 당연히 맞죠. 그 말씀도 당연히 맞는데 토트넘이 개인 능력만 써서 상대방을 뚫을 만큼의 퀄리티인가? 또 그건 냉정하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을 쭉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답답하실 수 있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토트넘이 골 넣는 건 다 약간의 어떤 운이 좀 섞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세컨볼들이 토트넘한테 떨어지고 그런 우당탕탕 속에서 토트넘한테 공이 가야지 득점하는 장면이 최근에 너무 많다. 다르게 말하면 세트피스를 잘 준비해오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토트넘이 주무기가 더 좋아져서 잘 되면 이 세트피스가 좋은 게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되게 아쉬운 부분이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토트넘이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경기가 남아 있어요. 토트넘이 그래도 챔피언스리그는 잘 치러왔기 때문에 직행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경기에서 또 잘하면 직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프랭크를 자르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일 것 같아요. 보드진들도 여기서 잘라가지고 뭐 임시감독으로 마지막 8번째 경기 하다가 이거 뭐 직행 못 해버리면 되게 꼬이니까 사실 저는 자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웨스트햄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웨스트햄전이 명분상으로도 그렇고 분위기상으로도 그렇고 그때가 경기력도 그렇고 가장 어떤 얘기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였는데 도르트문트전 이기고 뭐 오늘 경기 어쨌든 간 비기면서 분위기가 좀 애매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뭐 도르트문트전, 벌리전 어느 정도 가지고 온 게임 컨셉이나 그런 게임 모델이 비슷했거든요. 그러면 이 축구로 가려면 실점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네. 실점을 줄이는 방법은 뭐 잘해서 먹힌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토트넘이 전반전에 따라잡혔던 그 득점 그거는 사실 하이라이트 장면에는 아마 그 워커가 크로스하고 튀앙제브가 발리슛 넣은 장면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벌리가 잘한 거 아니야? 하겠지만 그 전에 토트넘이 자기들끼리 공 돌리다가 뺏긴 게 있습니다. 그 장면이 없었다면 사실 그 크로스는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을 장면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야죠. 토트넘이 그런 실점 장면을 무조건 줄여야 들고 나오는 컨셉이 앞뒤가 맞다. 지금 토트넘은 뭔가 프리시즌 같은 느낌이 자꾸 나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떤 플랜 A로 밀어붙여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경기마다 조금씩 바꿔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근데 그게 본인들의 실력이든 불운한 거든 섞이면서 어쨌든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떤 걸 하나 마음먹고 쫙 밀고 나가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좀 안 되는 팀의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강등당하는 팀이나 안 되는 팀이 진짜 생으로 실력 미달로 강등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그 속에는 핵심 선수 부상, 골대를 한 경기에 막 5-6번 맞춘다든지 막 이런 것도 좀 섞여 있잖아요. 근데 토트넘은 뭐 본인들의 실력 부족도 있겠지만 지금 뭐 그런 것들도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안 되는 팀의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